1월 21일 비트코인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요 지지선을 이탈했어요. 제가 항상 4만 초반대가 중요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제가 이 중요 지지선에서 이제 하락 돌파 매매는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려오는 상황이 뚫리면 위험한 자리이긴 한데, 뚫린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기 좀 힘든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그냥 지켜보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여기서 어떤 패턴이 발생했으면 좀 기다려 봤을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서 저 같은 경우 여기 돌파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도 이제 하락 추세선을 그려놓고 이 돌파했을 때에 대해서 이제 매수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여기도 이제 매수로는 적절한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뭐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게 뭐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이 하락 추세선 하나 가지고 돌파 매매를 하는 거는 확률적으로 조금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이 상승 같은 경우를 보면 뭐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 상승은 불트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불트랩이라는 거는 사실 올라가는 쪽 속임수를 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어제도 올라갈 때 사람들이 좀 흥분했던 경향도 제가 봤을 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게 불트랩이나 베어트랩이 발생하고 뭐 휩소도 자주 발생하는 게 비트코인 차트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오랫동안 트레이딩을 하면서 고민해본 결과, 불트랩이나 이런 베어트랩, 속임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 구별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려고 어떤 차트의 움직임이 있는 건데, 그걸 속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 역으로 속는 경우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트레이딩을 매매를 했는데 불트랩이나 베어트랩을 어떻게 구별하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잃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마음이 편해요. 이런 경우는 내가 잃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어제 매수를 잡으신 분들은 그냥 인정하면 돼요. 이거 정말 오래 투자해도 구별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지나갔고, 이제 문제는 이 중요 지지선을 왜 중요 지지선이라고 했냐고 하면, 이 밑에 이전에 높이 올라갔다 떨어졌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매집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지나서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이 매집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내려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이 라인이었다는 거죠. 이게 매집에 해당되는 부분에 내려왔다는 거는 뭐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경우는 여기를 매집했다고 하면, 여기 위에서 팔지 않았다고 하면은 가격이 내려왔을 때 추가 매집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과거에 더 낮은 가격까지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만 본다고 하면 여긴 충분히 매수를 했었던 자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도 이 추가 매수라는 게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분간하기도 어렵고, 이 박스권에서 오랜 시간 보낼 확률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추가 매수에 해당되는 구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좋은 의미라고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매집가기 때문에 올라갔다 떨어졌으면 팔고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위에서 매물대를 소화하고 떨어졌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를 봤을 때 매집을 했던 데 해당되는 박스권에 떨어지는 거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요 지지선이라고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거고, 다만 여기 내려왔을 때 보면 사실 매물대는 최근에 쌓여있는 데는 여기가 더 많이 쌓여 있어요. 여기는 좀 헐빈하고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매물대 이지선까지 지켜준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여기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한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와서 이 구간까지 들어온다고 하면은 정말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매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상승이 나오기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요 지지선을 돌파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 지지선 돌파해서 매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방금처럼 위에서 나왔던 패턴이 이 매도에 대해서 신뢰감을 주지 않을 때 매도를 안 할 수 있는데, 원래는 일반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중요 지지선을 터치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매도의 기회로 잡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역추세 매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은 별로 안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매매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만약에 이게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이것도 위에서 불트랩이었던 것처럼 베어트랩이 되기 위해서는 휩소같이 빠른 시간 안에 매도량을 만들고 그 매도량을 바탕으로 다시 반등하는 현상을 보여줘야 됩니다. 빨리 이 중요지선 위로 돌아오는 현상이 나와줘야 이 시장이 지금 이 가격대에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빨리 해소되지 않으면 구간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당연히 이제 매수는 좀 하기 힘든 상황이고,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이 최종 지지선 이후의 움직임에 따라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이 중요 지지선을 돌파해서 다시 올라왔을 때 여기서 판단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추가 하락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트코인 투자자 분들한테 조금은 다행인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원래 이 정도 떨어지면은 알트코인 하락폭이 일반적으로 더 큰데 알트코인 하락폭이 비트코인 정도밖에 지금 안 나와요. 그죠? 비트코인 한 5% 정도 떨어졌는데 5% 아래로 떨어진 것도 있고 5% 이상 떨어진 것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게 되면 알트코인이 더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은 시장에서 느꼈을 텐데 이게 좀 알트코인이 덜 떨어지고 있는 것도 약간 시장에서 이상현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상현상이 만약에 비트코인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반등하게 됐을 때 알트코인이 조금 반등폭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알트코인에서 보이고 만약에 이게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을 했을 때 지금처럼 버티지 못하고 알트코인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가 위험하다는 게 그렇게 추가 하락이 커지고 나면은 다시 상승세로 돌리기에는 좀 어려운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주의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